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오랫동안 앉은 자세를 하고 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자다가 이제 일어날 때, 아니면 이제 내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계속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 갑자기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만 어지럽다면 우리는 그 어지러운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러요. 자, 이 기립성 저혈압은 우리가 앉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전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해요. 증상이 심한 경우는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기립성 저혈압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기립성 저혈압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사람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평균적으로 대략 500에서 1000ml 되는 혈액들이 우리의 내장 쪽이나 다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다리 쪽에 쏠려있던 이 500에서 1000ml 정도 되는 혈액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다리 하체 쪽에 정맥이 수축되게 되고 그러면서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하체 쪽에 있는 혈액들이 심장으로 가서 심장이 콱콱 쪄주면 이 혈액들이 뇌 쪽으로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뇌로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기립성 저혈압은 많은 그런 원인들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오랫동안 앉은 자세를 하고 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이 우리가 들어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어지러운 증상을 느끼면 내가 기립성 저혈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기립성 저혈압은 아니에요.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내가 어지러움을 느낀다 하면은 기립성 저혈압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혈당부터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혈당을 체크했는데 저혈당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혈당이 아니라면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신경 쪽에 합병증이 있는 그런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에 혈액이 심장으로 가고 뇌로 가고 이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뇨 환자라면 저혈당일 수도 있고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저혈당과 기립성 저혈압을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저혈당은 신체 자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뭐 앉았든 일어나든 눕든 뭐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증상이 있는 거예요. 땀이 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립성 저혈압은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누워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자세가 확 일어났을 때 그때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것이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그렇지만 증상만으로는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혈당 체크는 기본이고 혈압 체크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혈당과 기립성 저혈압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자,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은 그럼 혈압을 언제 재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거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 한번 혈압을 재고 일어났을 때 혈압을 한번 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압을 비교해 보면 돼요. 자, 이전에 혈압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이때 혈압을 재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때 이제 높게 나오는 숫자가 수축기 혈압이고 낮게 나오는 숫자가 이제 이완기 혈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수축기 이완기를 다 이렇게 재는 거죠. 그렇게 재서 자리에 앉거나 이제 누웠을 때 이제 한번 재고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난 직후에 한번 재는 거죠. 그때 일어난 직후에 5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에서 30 정도 감소한다면 기립성 저혈압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아래쪽에서 혈액을 위쪽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에서 혈액을 위쪽으로 올리려면 정맥이라는 것을 수축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초 쪽에 정맥들이 있는데 이 정맥이 수축이 돼서 짜줘야 이 정맥에 고여있던 하지에 고여있던 혈액들이 심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맥들을 수축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혈관이 수축될 때 근육들이 혈관을 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하면 혈관을 수축해줄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쿼트라든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까치발 세우는 거, 그리고 발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폈다가 굽혔다 폈다 굽혔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굉장히 말초 쪽의 하지 쪽의 근육 향상에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스쿼트라든가 까치발 들기라든가 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들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근육들이 제대로 혈관 옆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근육이 생겨서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 3개월은 필요해요. 이렇게 근육 운동, 특히 하체의 근육 운동을 통해서 하체 근육을 길러주시는 것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고요. 그리고 또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려면 탈수를 예방해야 됩니다. 의외로 수분량이 부족해서 그냥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거나 일을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을 때 핑 돌 때가 있죠.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땀 흘리고 나서 그런 경우라면 일시적이지만 수분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매번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수분 섭취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고 적절히 수분과 함께 염분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나 술이나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이나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탈수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적절히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 그리고 많게는 4리터까지 수분을 적절히 꼭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탈수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물도 꾸준히 하루에 2리터 이상씩 섭취를 하시는 것은 기본이 되겠고, 평상시에 또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자세를 많이 하는 직업이다 하면 서 있을 때 발을 엇갈리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립성 저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약간 긴장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앉아있는 직업이라면 앉아있을 때 약간 몸을 웅크려서 복부를 압박하는 자세를 하는 것이 또 근육을 약간 긴장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는 자세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꾸준히 취해주는 것들은 이제 말초나 내장혈관의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정맥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데 평상시에 이런 자세들이 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다 해요.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물도 탈수 안 되게 열심히 먹고 평상시에 자세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나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은 엔간해서는 잘 쓰지 않고 내가 이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픽픽 쓰러진다 이런 경우에만 쓰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혈관들이 점점 더 딱딱해져요. 동맥이 결국에는 경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다 보면 점점 우리의 혈압은 올라가게 돼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듦에 따라 호전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고 픽픽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약물을 씀으로써 이런 것들을 약간 호전시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원래 저혈압이 있다 이러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오랫동안 탕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조심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더운데 오랫동안 바깥에 있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부터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왜 오랫동안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느냐? 자, 내가 이제 원래 혈압이 낮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립성 저혈압은 하지 쪽에 이런 정맥이 확장돼서 혈관이 수축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목욕탕에서 노곤노곤 이제 있으면 이 혈관들이 다 확장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말초 쪽의 혈관들이 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때 정맥이 갑작스럽게 수축이 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욕탕에 계속 들어있으니까 뜨거운 물에서 땀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탈수도 같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면
픽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미끄러운 욕탕에서 쓰러지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탕목욕을 한다 이런 경우라면 너무 오랜 시간 20-30분이 넘지 않도록 10분 이내로 꼭 끝내주시고, 만약에 10분 이내 목욕을 하더라도 탕에 들어 있을 때는 꼭 계속적으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날 때는 천천히 옆을 짚어가면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씨가 더운 경우인데, 날씨가 더우면 바깥에 해가 번쩍번쩍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땀이 나느라고 말초 쪽의 혈관들이 이완이 됩니다. 특히 정맥들이 다 이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완이 되면서 말초 쪽 혈관들이 넓어지니까 갑작스레 벌떡 일어나면 수축이 되지 않죠. 그리고 땀이 마찬가지로 빠지니까 역시나 탈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데서 오랫동안 땀을 뻘뻘 흘리는 경우라면 수분 보충이 필수겠죠. 그리고 너무 더운 환경에 있다면 중간중간 약간씩 열을 식혀주게 그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애저녁에 피하려면 당연히 꾸준하게 하체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 림프순환 잘 시켜주시고 근육을 발달시켜주시고, 거기다가 꾸준히 물 먹는 습관으로 하루 2리터 이상으로 탈수를 방지해주시는 것이 필수겠죠. 이렇게 오늘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립성 저혈압, 생각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기립성 저혈압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혈압이 있으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함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어지러울 때 단순 기립성 저혈압이 아니라 저혈당인 경우도 꽤나 있고, 그리고 혈압 환자라면 혈압약이 너무나 강하거나 내가 지금 혈압이 이제 괜찮아져서 혈압약이 나한테 너무 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어지럽거나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때 어지럽다 이러면은 무조건 주치의와 그냥 상의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은 단순히 저혈압이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그런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병이 있고 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